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카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준비하라. 운명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럴 때는 관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 타로 카드가 이렇게 이제 22장이잖아요. 이 22장인데, 이 22장에 대한 부분이, 22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0번에서부터 여기 10번까지가 여기 반 되고, 다시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전환기예요, 전환기. 운명의 수레바퀴는 전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환기다 보니까 뭔가 관찰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그 커다란 의미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고 이런 거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해서 아누비스라고 하는, 원래 이제 스핑크스와 아누비스가 있는데, 스핑크스는 기본적으로 지상의 세계를 관장한다면, 아누비스는 어떤 세계냐면은 이제 그 지하의 세계, 이런 세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긍정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거꾸로 안 좋은 쪽으로도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겨울연가인가 뭐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주 막 새로운 운명적인 사랑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제 아누비스라고 하는 이런 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지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게 격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나 마무리 짓고 새로운 길로 가는 자리가 운명의 수레바퀴의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배우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게 우리가 꼭 학교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냐면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보통 이제 우리 인간사로 따지면 고등학교까지의 거에서 여기 마무리 지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운명의 변환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티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뱀이잖아요. 뱀. 이 뱀인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뱀 그러면 아담의 유혹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안 좋은 거로만 생각이 되지만, 이집트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뱀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거나 이런 부분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바뀌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그걸 준비하고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 어떤 격동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절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보면 환절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마음이 어땠습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 물론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 이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즐거운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항상 한절기 때는 감기에 걸린다든가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던 시절에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으니까 나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분에 들떠 있다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기회가 다 나빠지는 쪽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죠. 인연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인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악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남자라고 왔는데 그게 악연의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아주 진짜 운명적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연도 악연 인연인지라 또 그게 또 걸리면 또 엄청나게 또 고생도 하고 또 쉽게 떨어지지도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뱀을 부활로 볼 거냐 아니면 유혹으로 볼 거냐 이런 아주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쫙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운명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제 원래 뭐 운명이 돌아간다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어때요? 캐세라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개방적이고 낙천적이고 이 무엇인가가 되면 그거에 따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적으로 보면 낙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갖고 있는 성향은 대부분이 낙천적이고 시대의 그 흐름에 아주 순응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민감한 사람일까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유행에 둔감한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둔감할까요? 원래 개방적이고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대세인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반면에 잘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면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삶은 운명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두 개에 대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막 유행에 민감한 척 굉장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까짓 거 어제나 그제나 똑같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서 아주 천차만별적인 부분이지만 그게 교차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게 교차된다. 뭐 한열기가 덥기도 했다, 춥기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성격이 더웠다, 추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활동적일 땐 되게 활동적인데 어떨 때 또 한번 그 골방에 갇히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뭘로 보다시피 뭐가 있냐면요. 이게 돌아간다 이런 거고 이거를 우리가 또 사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람쥐 채바퀴 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런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을 때 한 번 할 일 두 번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근데 카드가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다? 내가 뭐 오늘 특히나 구청에 갈 일이 있다. 아니면 누구랑 일을 봐서 처리할 일이 있다. 그럼 운명의 수레바퀴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쭉 가지만 잘못하면 그게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두 번 가야 될 일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미비되어 있는 걸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보통 못 모르고서 어떻게 한다? 그냥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뭐 인감증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그럼 또 인감도장 갖고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서류가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갖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을 때는 그냥 다 잘 될 거다 긍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단 챙기는 거를 정확하게 다 챙기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긍정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남의 주장 따르다가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탁을 하면 일단 이해해놓고
나중에 가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우선은 그냥 네 그러고 받아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왜 맨날 이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스와 노로, 그러니까 노라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되면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뭐 수능에 따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인간이 어디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인간이 뭐 이타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힘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럼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떡한다? 이거는 안 들어줘도 되는 건데 그냥 예를 해놓고 내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격 특성을 어느 정도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고 배경적인 상황은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권세도 가졌고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내 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엔 펜타클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돈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경화의 때 금전사정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금전사정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머리가 뭐 아주 뛰어나지 않다고 할때라도 그래도 지식적인 측면은 많이 있다 인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지식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가 인텔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이제 칼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는 입장에서 자기 권세를 지녔다. 그리고 그 생사 여탈권을 지녔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간혹 가다가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 인물이 원래 주인공인데 이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요때 요런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농땡이 잘 치고 인생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가 뭐 거꾸로 나왔다든가 이럴 때 가끔씩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 방해의 카드, 문제의 카드로 나왔을 때는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를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하나의 주인공이 돼서 게으르고 뭔가 일하는 데서 자꾸 방해하고 이런 식의 그리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운명에 순종하니까 내 결정은 다른 사람에 따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금전도 있고 그래서 배경 괜찮다 인물적인 부분 특성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돈에 관련된 거를 본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컨셉하면 사업은 어떤 사업 어떨까요?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잘 순환이 된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냐면 유혹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과거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거나 또는 너무 낙천적이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끔씩 안 좋은 일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게으름이라든가 너무 낙천적인 생각, 순정적인 그런 거에서 그 유혹에 의해서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다. 그런 거죠. 상담하러 올 때 사업이 일단은 돼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뭘까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새로운 이게 변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배운 가지고 다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변화 시점이 되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냥 옛날 거에 맞춰서 그렇게 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인터넷이다 뭐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뭐 새로 뭐 IT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못 갖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한다는 게 물론 흐름을 봐서 잘 된다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알지만, 그러나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전환기에 따르는 그 적응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